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오르면서 장중 1800선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경제의 11%를 차지하는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난 것이 풍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796포인트까지 올라섰는데 지금은 장 초반에 비해서 오름폭은 다소 둔화된 상태입니다.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입니다.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한 건당 2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 프리즌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총 3분께 드리고 있고요. 또 증권 칼럼니스트 김중근 씨가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 매일매일 한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가 뉴욕발 훈풍에 힘입어 이틀째 오르면서 18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는 유럽 대형 은행들의 호실적과 또 미국 제조업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호재의 코스피 역시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5포인트 오른 17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96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도 1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연일 연중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18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시초가보다 조금 밀리면서 179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 개인은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1,400원 넘는 물량을 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면서 지수가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는 투신도 매수 나선 점에 주목할 수 있겠고요. 반면 어제와 다르게 프로그램 쪽에서는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일 연고점을 다시 쓰고 있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480포인트 초반의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포인트 오른 4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3포인트 오른 485포인트의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시초가는 조금 하회하면서 0.2%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뚜렷한 테마가 형성되지 않아서인지 코스닥의 투자 주체들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장 초반 매수하던 기관이 현재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1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28억 원, 외국인이 13억 원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3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116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현재 3원 70전 하락한 116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지지선이었던 1170원마저 무너지면서 1167원으로 오늘 장을 시작했는데요. 뉴욕발 훈풍의 국내 시장의 강세를 보인 점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 그리고 테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던 대형 IT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 LG전자부터 LG디스플레이까지 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대형 은행들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은행주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0.8%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고 KB금융과 우리은행, 외환은행이 1%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장초반 강세를 보였던 하나금융지주는 현재 1% 이상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1800포인트 초읽기에 들어가자 증권주가 어제 이어서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 2%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 미래에셋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이 1%대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가 어제 컴텍솔라의 대규모 폴리실리콘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후에 태양광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비트론이 14.7% 가격 제한폭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미래컴퍼니가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2% 내지 3% 이상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징 업종에서도 다뤘던 종목이죠. 그동안 업황 우려감에 조정받았던 LG디스플레이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0%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37,4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황 우려는 기후에 불과하다라는 의견과 패널 가격 하락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JP모건을 중심으로 외국계에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점 눈에 띄는데요. 지난달 말 34,900원 바닥을 찍은 이후에 박스권 하단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코스피가 1,800포인트를 터치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에 비해서 상승폭이 다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수급 상황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788선이고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483선에서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전에 살펴봤듯이 전기, 전자업종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 가까이 오르면서 82만 원 선 회복에 주력하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1% 상승입니다. 자, 어제 현대차 3인방이 일제히 올랐었는데 오늘은 조정받죠. 현대차가 2% 정도 내리고 있고요. 또 기아차 역시 약보합권입니다. 자, 시장 흐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찬수 배박사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연일 영고점 경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1800선을 정말 바로 눈앞에 둔 상황인데요. 배 박사님, 예. 이렇게 계속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1800선 회복이 가능할까요? 예, 1800선은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도달 가능한 지수라고 제가 언급한 바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드컵 16강 적중 이후에 두 번째 이제 한번 적중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은 1800 거의 근처까지 갔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1800은 안착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근거는 한 세 가지 정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하락을 많이 주도했던 게 유럽발 이제 금융 위기였었는데요. 이 문제는 거의 다 이제 종식이 되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화가 점점 안정화를 찾으면서 전일 같은 경우 유로 특히 이제 금융주가 큰 폭 반등을 하면서 2%에서 3%대 급등을 하였기 때문에 유럽 쪽은 이제 더 이상은 오히려 이제 지수 하락에 이어서 반등권, 그러니까 크게 이제 썸머 랠리식으로 큰 반등이 이루어질 시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 쪽은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 쪽으로 본다면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그 GDP, 국내 총생산이 안 좋다고 그래서 주말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은 다시 바닥권에서 플러스권으로 마감했다는 것은 미국도 이 지수 때문에 이제 1500선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한번 반등, 이 바닥선으로 의식을 하고 다시 반등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큰 상승이 이제 추가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미리 우리나라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20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고요. 오늘 같은 날도 미국 상승에 의해서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었긴 하지만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주체인데요. 지금 투신권 같은 경우도 금일 같은 경우는 매수세로 조금 돌아서는데요. 투신의 펀드 환매를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의 특히 이제 연기금들이 계속 매수세로 받아주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사모펀드라든가 기타 법인까지도 그러니까 지수가 이 1760선 선을 넘어가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적으로 평가를 받는 이런 기관들 쪽에 안 좋은 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식을 주워 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투신권 외에는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식을 산다면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므로써 이제 이 지수 관련 대표주 쪽으로 이제 매가 많이 확산되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거래소 주식의 대형주 위주로 이제 이 매기가 많이 이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오늘도 추천 정보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연속 현물 시장에서 1,000억 원 넘게, 지금 현재 시각으로 1,0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매수자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투신권에서도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30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수급 상황 괜찮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급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 좀 봐주세요, 배 박사님. 오늘 1,160원 선 후반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환율이 점점 내려간다는 것은 증시 쪽으로는 우리나라 증시 쪽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환율이 내려가면은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환율이 내려가면은 수출주들의 굉장히 좋은 내용이 그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수출주들이 굉장히 오늘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주가가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환율이 내려가면은 당분간 주식은 계속 상승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장 대형주를 보자라는 말씀하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다는 말씀 좀 전에 해주셨었는데요. 어떤 종목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대형주들도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이어지는데요. 한 가지는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거는 현대차, 금요일 같은 경우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15만 원 뚫고 올라가면은 뭐 2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종목이 있는 반면에 5월 25일 날 저점을 깨고 더 내려온 대형주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이제 어저께 그저께부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관심 종목인데 오늘은 3% 정도 이미 상승은 하였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연말까지 꾸준하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LG 디스플레이를 갖고 왔는데요. 예.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5월달 4만원, 4만 8천원, 4만 7천원, 8천원 정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그 3개월 동안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마치 이제 LG전자 모습과 거의 비슷한데요. 특히 이제 이런 종목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우량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오히려 실적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리고 북미 쪽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유럽 쪽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그 실적 향상이 예상이 되며 특히 북미 같은 경우 그리고 유럽 쪽으로 굉장히 다시 한번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경기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매출 감소의 우려를 불식을 시키고 4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더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특히 전 고점까지도 금방 상승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손절가는 35,000원 정도로 33,000원 정도로 잡아봤는데요. 33,000원 오기보다는 오히려 연말까지 이어진다면은 43,000원을 넘어서 48,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43,000원을 잡았는데 33,0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48,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잡아도 지금 3% 정도 상승한 가격에 잡더라도 무난하게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IT 대형주 중에서도 추격 매수가 아니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3% 오르면서 37,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사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또 1차 목표가 43,000원 주셨고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법학박사 배찬수의 증시와 법률 시간 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들고 나오셨을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예. 전산장애로 손실이 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인데요. 예, 꼭 사야 할 주식이 있어서 HTS로 주문을 냈는데 전산장애로 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배 박사님. 예. 만약에 증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면요. 주문을 내지 않았는데 샀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심도 있게 좀 들어가 본다면요. HTS 요즘 같은 경우 거의 집집마다 이제 HTS로 주문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HTS로 정상적으로 주문을 내었는데 HTS의 전산 장애로 거래소에 전송이 되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그 증권사에서 손실을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이 이제 존속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상당 인과관계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입증은 매매 의사를 확실하게 나타내었다는 증거 자료가 입증 자료 초명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지체가 되었을 경우 거래 증권사에 전화로 주문을 놓았을 경우 이런 경우는 증권사에 녹취가 되기 때문에 100% 이제 증거 자료로 인정이 되고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비상 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비상 주문으로 주문을 넣었다는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때 만약에 거래가 없었는데도 만약에 주문을 넣었다면 내가 이익을 봤을 텐데 아니면 이때 정리를 했으면 내가 손실이 없어졌을 텐데 하는 막연한 이런 어떠한 그런 증거 자료가 없는 그런 의사만으로는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에서 1시간 정도 장애가 있어서 예. 실제로도 한 3,000명 정도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 5억에서 한 10억 정도 보상이 낸 사례가 있듯이
증권전산 장애가 있으면 100% 이제 증권회사에서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10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증권거래 시 전산 장애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주문을 냈다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자료가 입증이 될 경우에는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화요일에 배 박사님과 함께 증시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매주 화요일 날 배 박사님과 함께 증시와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역시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는 오르고 있는데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가 강보합, 코스닥 역시 강보합인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 이상 오르면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9,683으로 오전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양호한 경제 지표와 기업 개선 영향으로 급등한 데 따른 영향을 이어받은 데다가 그간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증시는 당국이 긴축 기조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어제 1.3%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1% 정도 밀려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는 경기 둔화보다는 경기 과열이 진정되고 있는 국면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홍콩 증시가 미국 증시 상승 소식에 역시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대만,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 증시 흐름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역시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본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9,750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면서 장중 저가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전장 9,687.47포인트대 1.2% 상승으로 오전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7월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15%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의 자동차 내수 판매가 1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경차를 제외한 신차 판매량이 33만 3,403대로 전년 동월보다 15%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브랜드별로 보았을 경우 도요타 자동차가 19.1%, 혼다 자동차가 14.5%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두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엔화 강세 기조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일본 총리와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나란히 디플레이션 극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란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 강세 기조로 인한 시장에서의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일본 신임 재무상이 달러엔 환율에 대해서 강하게 구두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금융시장에서 일본 당국의 추가 완화 정책 및 시장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일본 증시의 상승 기조를 이어져 나가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함께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9,750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가운데 9,70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9,750선에서의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 5장 들어서 9,700선 지지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오늘 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전일 1.33% 상승으로 급등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21% 상승한 2,67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아시아 증시 또한 강세 움직임 속에서 중국 본토 증시 또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2,700선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4분기에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 언급이 나오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 또한 다시금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JP모건에서는 중국 정부가 오는 4분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며 그 폭은 0.27bp로 예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7월 PMI가 17개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에서의 부담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본토 정책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세를 나타내면서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잡을지 여부에 따라 중국 본토 지수가 더 강하게 움직일지 혹은 빠질지 여부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은 2650과 2700에 강한 박스권 기조를 이어져 나가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혼주 장세의 움직임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닉네임 보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의 종목 이름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남기시면 저희가 장중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종목들을 한 종목 한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생명을 10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7176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비중이요, 100%를 갖고 계세요. 매도가와 매도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배 박사님, 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모가를 회복을 했잖아요. 예. 기관과 또 외국인들이 사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말까지 갖고 있으면 무난히 지수 상승과 함께 이제 크게 상승 탄력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5월 중순 이후에 이제 한 종목을 증권주를 한번 추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증권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주 그리고 이제 생명주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매기가 확산이 돼버리면 똑같이 길게 가져갈 경우에는 무난히 한 40, 50%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매수를 잘 하셨고요. 100%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100% 매수하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수는 어차피 1800을 넘어서서 안착을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져가시면은 지수가 상승과 더불어서는 꾸준히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난히 이제 지수와 더불어서 추가 수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특히 삼성생명 같은 삼성그룹의 브랜드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룹 계열사로서 경쟁력적으로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무난히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의 수혜주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매수 금지 제한이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주라든가 아니면 회사 내부 사람들도 주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추가로 상승 탄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한 단계 가격을 업시키기에 충분히 가능한데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매도 시기를 한번 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 가격이 10만 9천이면 상당히 저가에 그리고 아주 저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상승 탄력이 크게 붙기 전까지 매수를 잘 하셨고요. 그리고 최고가인 이제 12만 원, 공모가가 11만 원이었었는데요. 12만 원 선으로 넘어가는 건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12만 원 선에 길게 가져가지 않으실 거라면 12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탄력이 붙어지면서 그 가격대에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끌고 가져가신다면은 15만 원 선까지 충분히 상승 탄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길게 가져가신다면 약 한 40% 정도 수익이 가능해 보이고요. 짧게 보신다면 한 12만 원 선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무난해 보입니다. 예, 삼성생명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기술을 보겠습니다. 우리기술을 0330님께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3,514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손실 중인데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하셨어요. 우리기술이 오늘장 2,7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배 박사님, 예. 우리기술이 8년 만에 영업이익과 또 손이익인가요?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예,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그 계측 제어 시스템 이런 쪽으로 이제 원전 대표적인 그런 테마주입니다. 원전 테마주이고 지금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크게 상승 탄력이 붙을 시기고 코스닥에 특히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탄력이 붙을 경우에만 붙고 어느 정도 이제 매가 이제 끊긴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지루한 그런 박스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굉장히 기다리기가 좀 지루하실 겁니다.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2번 정도 한번 상승 탄력 붙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요때 5월 31일 날 이때는 터키 쪽으로 이제 원전 수출한다고 공시가 붙으면서 한번 크게 상승 탄력이 붙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7월 20일 날에는 아르헨티나에 원전 도입 의사가 있다 그래서 이때 한번 2번 정도 이제 상승 탄력이 붙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3,500원 선 정도는 앞에도 3,500원 한번 갔었고 뒤에는 3,500원까지는 좀 힘들었지만 3,200원 선까지 큰 손실은 아닌 정도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때도 이제 정리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언제든지 테마가 한번 붙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도 최근에 흑자 전환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붙는다면은 지수 상승과 근데 크게 상관없이 매가 한번 붙으면 수급에 의해서 매기가 붙었을 때 3,000원 이상, 3,200원에서 3,500원 정도 상승 탄력이 붙으면 그때는 필히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거래소 대형 종목, 지수 관련 종목으로 연말까지 이제 손실분을 만회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수까지 상담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식이 쌓이는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입니다. 예,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해서 국가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기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유네스코, 2번 포스코입니다. 지난 1일이었죠.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주의 양동마을이 한국의 역사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됐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10번째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도 드리고 장중 상담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솔 LCD가 들어와 있습니다. 8055님께서 보내주셨고요. 57,600원에 50%를 갖고 계시다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들고 있어도 되는 건지를 여쭤봐 오셨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겠지만 최근에 바닥을 찍고 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일단 기술적인 분석만 봤을 때 기업은 어떤가요? 예, 한솔 LCD 매우 우량한 회사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추천해드렸던 LG 디스플레이 업종이 비슷합니다. TFT LCD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현재 지금 정리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같이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50% 물량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물량이 좀 많으신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크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갖고 있어도 무난해 보이고요.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권리락을 두 번 했습니다. 유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물 압박은 강하겠지만은 매물 압박은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이제 다시 상승 탄력이 붙는 중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거래소 대형주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이 양호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꾸준하게 갖고 계신다면은 6만 원 선 이상은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길게 가져가시기 좀 어려우시다 생각되시면은 6만 원 선에서는 한번 끊어주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면은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혹은 20% 정도 수익률 생각하실 때 기간적으로 단기로는 한 10%, 길게는 한 2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우량한 종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KTH를 보겠습니다. KTH를 매수하신 분은 3831님. 6,900원에 35%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6,900원에 매수하셨다면 지난달 중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 만한 종목입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 배 박사님. 예. KTH는 코스닥 내에 있는 종목이고요. 또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던데 이쯤에서 좀 잘라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한통 하이텔이죠. 예전에 이제는 굉장히 코스닥 붐이었을 때는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던 주식인데요.
KT 계열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콘텐츠 업체입니다. 근데 왜 요즘에 이제 그 실적이 안 좋냐면은 온라인 광고 이쪽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부진하고요. 그리고 게임에 의한 매출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됐고 최근에 들어가지고 많이 관심에서 이제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도 KT 그룹 차원에서 그 KT 계열사이기 때문에 KT 그룹 차원에서 아마 어느 정도는 그 내용이 있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25억 적자가 났지만은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회사 그리고 KT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매수 단가가 6,900원이라면 차트에 보면 6,900원이면 굉장히 무리 있는 고점에서 매수한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해 주신다면은 7,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수익을 보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른 종목,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으로 붙는다면은 가지고 계시다가 본전 정도 6,900원 내지는 7,000원 정도에 정리할 시기는 분명히 한 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에는 대림산업 보겠습니다. 대림산업을 매수하신 분은 가격대를 적진 않으셨는데 1월에 매수를 했다고 하시거든요. 1월에 고가에서 사신 건지 흘러내릴 때 사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40% 들고 계시다고 은정짱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연말까지 들고 간다면 원금 회복은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자, 대림산업입니다. 배 박사님. 예. 건설주들의 흐름은 또 어떤가요? 예. 건설주도 물론 이제 대중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지수 상승과 함께 같이 어느 정도 이제 동참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무난하게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 대리사는 선택은 잘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국내 대표적인 건설 회사이고 건설 구조 조정에 의해서 이제 살아남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추러진 이후에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들고 계셔도 무난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석유화학 업체, 석유화학을 같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석유화학 쪽으로 굉장히 매출이 좋기 때문에요. 실적 매수를 굉장히 우수하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면 만약 1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94,000원에서부터 흘러내린다면 76,000원 선까지인데 중간 정도 8만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요. 지금 현재는 7만원 선까지도 충분히 한번 갖고 찍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요. 8만원 선은 무난하게 연말까지 가지고 계신다면은 매수 단가까지는 수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본전 정도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1월 달에 매수했지만은 현재까지 갖고 계신다고 하면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갖고 인내를 가지고. 욕심이 대단하세요. 예, 5만원 선까지 한 30-40% 정도 손해가 났을 때도 갖고 계시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지수 바닥일 때 5월 24일 날 다시 한번 이때 이제 매수를 많이 하셨으면 한 70-80%까지 매수 비중을 늘리셨으면 굉장히 우려한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는 이미 이제 이익 내지는 본전 이상은 가져갈 시기였었는데 이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은 게 안타깝고요. 연말까지 가지고 계신 한 8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요. 들고 계시면은 본전 정도 혹은 그 이상 정도의 이 정리도 가능해 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일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배 박사님께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목표가, 손절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목표가를 44,000원 말씀하셨고요. 손절가는 33,000원 제시를 하셨는데요. 현재 가격대가 37,450원 선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가격대 정확히 있고요. 업황 우려감에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이제 바닥을 짚고 위쪽으로 가고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싱크풀의 배 박사님과 함께 일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